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요 빈도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네이버 같은 뉴스 기사에도 보면 예전에는 그런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국제결혼에 대한 댓글이 꽤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언론사 유튜버들 있죠? 거기에도 보면 이 결혼과 관련된 영상에 국제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인은 국제결혼 뭐 결심했다 등등, 그리고 뭐 그런 유형의 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남자들 사이에서 처음에 이제 국제결혼 언급되었을 때는 이제 뭐 조건이라든가 뭐 설거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국제결혼을 많이 결심을 했죠. 아무래도 20대 때는 딴 놈들하고 놀다가 30대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결국은 본인이 설거지 하는 것 같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찝찝하죠. 찝찝하기도 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 퐁퐁남으로 살아갈까 싶어가지고 실제 40대 선배들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들 지켜보잖아요. 뭐 저랑은 나이대가 비슷한 나이대인데 그런 퐁퐁남의 삶들을 보면서 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들 가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럭저럭 하면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이 노산에 대한 리스크, 이 정보를 접한 이후에 더욱더 빠르게 국제결혼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보가 뭐 저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주장했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 정보를 한번 접하고 나면 30대 후반의 여성과 결혼과 출산은 이거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모르면 할 수 있죠. 알고 나서는 하기 힘들어요, 정말. 근데 이 정보가 남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30대 중반 후반의 남성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능력이 좋은 남자들은 그래도 20대 후반 여성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여성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대요. 20대 후반 여성들 스스로도 알죠. 본인들의 어떤 몸값, 어떤 젊음에 대한 몸값이 높기 때문에 매도 호가를 매우 높게 부르죠, 가격을. 그래서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또 어쩔 수 없이 30대 초반의 여성들을 좀 만나는데 또 막상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조건은 또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렇다니 또 막상 만나자니 또 노산에 대한 리스크도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결혼을 검토하는 분들이 매우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제가 후기를 쭉 보다 보면 의외로 많아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경우보다 어머니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우의 수가.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설득을 하다가 잘 안 되나 봐요. 대부분 안 되는데, 이 노산 리스크에 대한 거를 딱 이야기하면 부모님들도 이거를 알고 나면 그래, 그러면 한번 국제결혼 한번 해봐라, 여기에서 많이 넘어간대요.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데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를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설령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야, 그래도 한국 여자, 나이가 좀 많더라도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해 했다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타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적극적으로 권장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국제결혼 하려고 하시다가 집안에 반대가 있으시면 이 노산에 대한 리스크, 이거를 많이 알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을 만나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 관점으로 설득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분 댓글 보겠습니다. 34, 교육 사업을 하시고요. 181일이면 이제 키 이야기 하시는 것 같네요. 키도 크시고 월 실수령액이 1,400만 원 이상 번다. 와, 많이 버시구네요. 그리고 4년차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계를 해야 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여기까지 왔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지금도 가성비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 절약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들 얘기하고 저도 겪어봤다, 유튜브도 보고 본인도 실제 경험했는데, 남 탓, 사치하는 우리나라 여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실망을 해서 국제결혼을 검토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키에 실수령에 나이도 34살 여성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스펙이죠. 이런 능력남마저도 국제결혼을 고려한다? 이거는 미혼 여성들이 발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남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말하신 부분이 출산 이야기는 안 나오고 남 탓 사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스펙인 분들은 20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출산 같은 거는 걱정 안 하는데 남 탓 사치는 20대 여성이나 30대 여성이나 한국 여성이면 거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여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워낙 드무니까 이제 국제결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국제결혼을 생각하신 거는 도태남 케이스가 아니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잘못된 소비 습관, 개념 없는 행동, 이것 때문에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이 워낙 좋으시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 교란자죠. 예,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펙이 좋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비혼, 비출산 하시겠다는 분들이 반발하다니 어이가 없고 정신줄 놓았네요. 아이고, 비혼, 비출산 그거예요. 그냥 말이 그런 거죠. 진짜 아니야. 퐁퐁남, 조건 좋은 퐁퐁남 못 만나면 비혼하고 비출산 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능력 좋은 남자면 얼마든지 결혼합니다. 앞에 전제가 빠진 거예요. 여성분들의 그 주장은. 예,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 정신 차리고 각성하는데 누가 노처녀를 데려갑니까? 하셨습니다. 자,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녀 갈등이 극단으로 가버렸잖아요. 오히려 이게 다행이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고 그 말을 하냐고 하면 그분들은 여성들의 본성을 이제 알게 됐다. 여성들이 정말 속마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달라졌어요. 몇 년 사이도 아니죠. 최근 사이에 능력 좋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렇게 안 따졌는데 요즘은 여성들 돈 얼마 모았느냐. 아니, 돈 많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 돈 많이 모으고 안 모으고 그렇게 안 따졌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돈 모은 걸 보고 이 사람이 소비 성향이 제대로 돼 있냐, 그리고 개념이 제대로 돼 있냐, 경제 개념, 이런 거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취집하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 같은 경우는요, 남자들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아무리 남자가 돈 잘 벌면 뭐해? 여자가 소비 성향이 엄청나게 심하면 그 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떤 변호사님, 신인숙 변호사님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몇 개 있는데 제가 특히 기억나는 게 뭐냐고 하면 성형을 많이 한 여성은 피하래요. 이 성형을 많이 한 여성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데 돈을 지출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쁨을 또 가시하다 보면 또 여기저기 SNS에다가도 많이 올리고 또 남자들한테도 대시를 많이 받다 보면 바람나는 경우가 꽤 많대요. 그래서 좀 성형을 과다하게 한 여성들은 중독된 여성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언급하신 분열 진짜 공감됩니다. 제가 그때 아마 그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싸움의 끝은 여성들끼리 분열이 되어야 끝날 거다. 빨리 끝날 거다. 그 이야기 했는데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몸뚱아리 뿐이고 경제력이 없는데 그 몸뚱아리까지 늙으면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처럼 자기들끼리 아주 난리 부르스치고 이탈하는 거 아주 눈에 선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 상황 빨리 마감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마감되는 최고의 방법은 여자들끼리 분열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 큰 제국들도 항상 그랬어요. 결국 패망하기 직전 쇠락하는 중에는 내부의 분열이 반드시 있었어요. 내부의 분열이 생기면서 국력이 약화가 되고 그 상황에서 외부에서 침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하나의 국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성들의 분열이 빨리 일어나면 빨리 일어날수록 대한민국 여성들이 정신을 차릴 건데 결국은 여성징병제만한 떡밥이 없다고 생각돼요. 여성징병제. 지금 여성징병제 하게 되면 나이 어린 여성들 당연히 화날 거고 언니들 때문에 아줌마들 때문에 우리 군대 가게 생겼다 열받을 거고
지금 뭐 40대, 50대 자녀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2030 여성들이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군대를 가야 되네? 우리 딸이 군대를 가? 그러면 여기 20, 30대 여성들이 완전히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여론이 완전히 여기는 그냥 샌드백이 되는 거죠. 샌드위치 되고. 이래 되면 제가 볼 때 제일 빨리 이 싸움이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는 나중에 떡밥이 나오면 지금은 최근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떡밥이 여성들 분열시키는 데는 최고의 떡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면요. 지금 30대 후반 노처녀분들 이거 절대 가볍게 볼 문제 아닙니다. 요즘 국제 커플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시 공무원인데 저와 같이 전 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분은 이번에 프랑스 여자분과 결혼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아요. 공무원분들도 꽤 많던데 저도 그 공무원분들 중에서 공무원분들이 직업은 안정적인데 실제 이제 소득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여성 여자 공무원들은 인기가 좋은가 봐요. 결혼 시장에서. 물론 남성 공무원도 좋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공무원 급여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소득이 많은 거가 땡기다 보니까 남자 공무원들은 국제 결혼을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결혼 시장에서 여성들이 너무 소득이 적다고 좀 빼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제 결혼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그동안 성을 성역하고 그걸로 자기들씩 권력질 하느라 좋았는데 그게 안 먹히게 될 것 같으니 발작하는 겁니다. 여자가 권력을 빼앗길 때 보이는 신경정신적 발작과 유사한 증세로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히스테리 부리는 거죠. 일종의. 여성들이 그동안 뭐 여성 권력들이 운동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건 뭡니까? 뭐 여자들 군대 가러 가면 우리는 아기 낳잖아. 애 낳잖아.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요 출산,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출산을 가지고 이거를 투쟁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국가라든가 사회에서 여성분들한테 많이 챙겨줄 만큼 이제 챙겨줬어요. 오히려 남자가 역차별 받는 사회가 되었죠. 충분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사회는, 남자는,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안 한다. 출산도 안 하겠다 하지. 그렇다고 요구도 계속적으로 또 끝없이 하지. 그러다 보니까 각 주체들이 빡이 쳐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 니들이 계속 그러는 거 이제 못 참겠다. 못 두고 보겠다. 우리는 그냥 국제결혼으로 가겠다.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정부, 언론, 기득권들도 보다 보니까 야들 해도 너무하네. 아니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남자들한테 지금 얼마나 지금 애 들어갖고 니네들한테 줬는데 계속 이렇게 떼쓰냐고. 아이 그래 애 낳지 마. 그냥 우리는 그냥 이민 받을게.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제 여성들이 이런 목소리 내어도 과거만큼 이제 파괴력을 못 내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살 길 찾아가는 거잖아요. 남자는 국제결혼으로, 국가, 언론, 기득권은 이민으로. 이제 이거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적당히 했었어야지. 예? 너무 이거 오남용했어요.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자꾸 조건만 보니까 남자들도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요즘 남자들도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남자들도 대충 갔는데 특히 능력남일수록 이제 나이, 출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여성들의 소비 성향이 안 좋은 여성을 만나면 결혼한 이후에도 가정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이제 많은 남자들이 깨우쳤어요. 깨우치다 보니까 엄청 따져요. 엄청 따지고 그리고 결정사 후기 같은 게 많이 올라오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몰려있는 데인데 이제 거기 후기들을 쭉 보다 보면 능력남들한테 갑질을 많이 당한대요. 그리고 잠수도 많이 당하고 먹보도 좀 당하나 봐요.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또 까이니까 멘탈이 붕괴된다. 진짜 결정사 나이가 이제 더 이상 나가기 싫다. 너무 힘들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들이 이제 나이가 꽉 찬 여성들이거든요. 꽉 찬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남자분들도 되게 이제 까다로워진 거예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여성들이 만든 사회인데 이제 그게 부메랑으로 되어서 다시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새우 월 350달이
공기업 단위입니다. 아유, 350이면 많이 버시는 거고, 공기업이면 정년이 보장되었는데요. 좋은 직업 다니시는 거죠. 자, 제 스펙으로 모국 여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뿐입니다. 눈물의 이모티콘입니다. 아니, 정년이 보장된 공기업인데 모국 여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답니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눈이 높으면 이 정도 좋은 스펙인 남성들도 여성들을 만족을 못 시킨다니 참 걱정입니다. 걱정. 이런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걸 남자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여성들 눈이 너무 높으니까 남자들도 거기 못 맞춰서 국제결혼으로 빠지는 그거를 왜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희한해요. 도태남이라고 비아냥거릴 때는 언제고 이젠 도태남들이 한국 여자 안 찾으려고 하니까 발짝잼. 도대체 정체가 뭐야? 간종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알아서 빠져주겠다는데 왜 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외국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면 본인들의 몸값이 떨어질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들이 안 만나줄 거라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노산의 위험도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제가 볼 때 아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직은. 알면 30대 중반 이후의 여성을 만나기 힘들죠. 출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노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확산될수록 30대 중반 이후 여성들은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 것도 여성분들이 들으시거든요. 그 여성분들 중에서 지금 30대 초반이면 빨리 가셔야 돼. 빨리 안 가시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의 어떤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1년 정도만 지나도 웬만한 남자들 거의 다 알게 될걸요? 20, 30대 남자들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좀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방송 보는 여성분들에 한해서.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스펙 좋고 능력 있는 남자들은 자기들이 차지하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전 세계 여자들과 경쟁하려고 하니 미치지. 안 미치겠냐? 가뜩이나 한참 부족한데 라고 하셨습니다. 뭐 송중기 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국제결혼했죠. 심영탁 씨 같은 경우도 국제결혼했고 연예인들도 국제결혼이 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국제결혼 관련된 우리 언론사라든가 미디어들이 결국은 시청률이 좋아야 이게 많이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국제 커플들이 나오는 방송들이 시청률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신선하잖아요. 새롭고 호기심도 끌리고 하다 보니까 시청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국제 커플 연예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방송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남자들도 국제결혼에 대한 결심이 올해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스펙 좋은 분들 있잖아요. 대기업 전문직 다니시는 분들도 국결에 지금 성공하신 분들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도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결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작년에 11월 달에 베트남론 터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선발대 분들이죠. 그 선발대 분들이 이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거의 최근에 결혼하시고 보통 이제 여성들이 아마 조만간이면 국내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게 이제 알려지면 아마 빠른 속도로 국결 바람은 더 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남자들이 40을 넘어서 국제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30대에도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 징징대는 거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제 댓글에도 보면 제가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그렇지 국제결혼 관련 주제를 올리면 영상 조회수도 일단 잘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댓글에 보다 보면 후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후기 보러 오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20대 남성분들 중에서는 애시당초 그냥 나는 지금 뭐 결혼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미리 해외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취업 공부도 하고 언어 공부도 하고 있다. 이런 남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거의 뭐 30년 정도 동안 한 세대가 국제결혼을 많이 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본 남자들은 좀 보면
국제 결혼이 안 맞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한 커플들이 이혼이 한국 남자와 한국 여자와 결혼했을 때보다 이혼율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 결혼이 일본처럼 잠시 바람이 불었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국제 결혼을 많이 했을 때 어느 나라 여성과 많이 결혼했냐고 하면 필리핀, 중국이 제일 많았고요. 3등이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본 남성들이 조금 국가를 잘못 선정한 것도 있지 않냐. 필리핀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한국, 중국 여성들은 좀 별로잖아요. 기도 세고 바라는 것도 많고 콧대가 엄청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보면 이혼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일본 남자 중에서 미국 여자랑 결혼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또 되게 낮아요. 그냥 필리핀, 중국, 한국 여기가 그 나라별로 봤을 때 이혼율 1, 2, 3이거든요. 필리핀 1등, 2등이 한국인가 그리고 3등이 중국일 거예요. 이혼율도 60%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안 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